윤희상, 송두율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송두율하고 윤희상이 이제 나를 갖다 설득해서 이제 북한으로 보냈다고 막 비난을 하니까 윤희상 씨도 이제 반발을 하는 거죠. 사진 갖고 와서 보여주고 녹음 틀어주고 뭐 편지 보여주고 그러는데 오길남 씨가 이제 북한에 가서 한 차관급 대우를 받았는데 이 사람 탈출하고 난 다음에도 가족이 계속 대우를 잘 받고 있어서 가족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으려고 그런다. 뭐 윤희상 씨는 이렇게 그 얘기를 해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두 사람 간에 이제 설전이 오고 가고 막 서로 찍은 사진 넣고 뭐 하여튼 이제 어느 게 공방이 팩트냐 있었네요. 갖고 이제 공방이 있었는데 그 윤희상 씨가 이제 친북 음악가라는 거는 좀 알려져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경제인이다는 얘기를 해요. 이제 독일에 살면서 남한에 갈 수도 없고 북한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옹호를 하는데 그냥 팩트만 좀 얘기를 하면 북한에 여러 번 갔고 김일성을 갖다가 이제 찬양 고무하는 것도 여러 번 했고 대접을 갖다 굉장히 잘 받았습니다. 김일성이가 이제 윤희상 음악 연구소를 갖다가 평양에다 세워주는데 네네. 6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강당이 있는 그런 큰 음악 연구소래요. 우리나라에도 그 개인이 네네. 그 정도 규모의 음악 연구소를 갖고 있는 사람을 좀 본 적이 없거든요. 특별 대우를 받은 거잖아요. 예, 사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교향악단까지 그 윤희상 교향악단 만들어서 거기서 활동을 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별장도 하나 줬는데 일하는 사람이 한 2-30명 정도. 그리고 김일성이 윤희상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대접을 한 걸 보면. 예, 그리고 큰 딸하고 둘째 아들을 뒀는데 큰 딸한테는 이제 평양에 있는 백화점을 가게를 몇 개 줘갖고 큰 따님이 이제 독일하고 평양하고 네네. 통영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슬쩍 하는 얘기가 평양에 있을 때가 제일 좋대요. 다른 데 있을 때 하인도 뭐 네네. 한 2-30명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결혼하는데 뭐가 좀 하자가 있었는지 결혼을 갖다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가 내가 중신을 들어주겠다 해서 중신을 섰는데 평양에 있는 예술단의 무용수하고 네네. 그래갖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서 지금은 캘리포니아에 가갖고 네. 컴퓨터 수리 기사를 하면서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저 장사가 잘 안 돼갖고 맞벌이를 한다 뭐 그런 얘기까지는 들어오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사는지는 근데 그 자세한 건 북한에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접을 잘 받고 살았는데 왜 캐나다 와갖고 컴퓨터 수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제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 정확히 얘기를 안 했었는데 하는데 하여튼 조금 뭔가 좀 문제가 좀 있다. 차마 얘기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좀 그런 그 개인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제 그 송두율인데 송두율은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20년쯤 전에 황장엽 씨가 이제 넘어와 갖고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중에 김철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가미고 실제로는 송두율이다 이렇게 폭로를 해갖고 굉장히 유명해진 분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귀국을 했을 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갖고 오랫동안 이제 그 재판을 받다가 무죄로 이제 석방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송두율 씨도 열심히 이제 이 오길남 씨를 갖다가 이제 설득을 해갖고 탈출을 했는데 북한에서 다 용서를 해줄 테니까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라 라고 막 설득을 했대요.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이 송두율 씨가 쓴 자서전을 봤습니다. 이 양반이 불타는 얼음이라는 이름으로 자서전을 썼는데 그 얘기를 갖다 왜 그 설명하냐면은 자기가 간첩이라는 걸 거기서 자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때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은 범민련이라고 이제 그 이수경 씨인가요? 그분 이제 평양 보내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생겼던 이제 단체인데 범민련 유럽본부에 4분이 일어나 갖고 거기 일하던 몇 사람이서 그 일을 안 한다고 그만두고 나가면서 컴퓨터를 들고 나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범민련 유럽본부에서 컴퓨터가 없어서 업무를 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 이제 북한 대사관에 김경필이라는 서기관이 있었답니다. 이 김경필 서기관이 자기가 쓰던 PC를 갖다 줬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근데 그때 이제 범민련에서 일하던 양반이 최 교수라고 해직 교수 출신인데 이제 그 통일운동에
못 바치겠다고 이제 베를린에 와갖고 일하던 양반인데 이분이 PC 안에 있는 파일을 갖다 복구를 한 거예요. 김병필사관이 주면서 그냥 줄 수 없으니까 다 지우고 줬거든요. 이제 복구를 해갖고 그 복구한 거를 갖다가 한국 정부에다가 이제 그랬구나. 줬는데 이제 법원에서 보기에는 이제 그게 포렌식을 정식으로 받은 게 아니라서 이제 한 게 아니다라고 판정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에다 제출하고 이게 딱 문제가 되니까 김병필 서기관이 미국으로 튄 거예요. 이 양반이 그 당시 이제 평양으로 돌아오라는 귀임 명령을 받아갖고 아들하고 딸을 갖다 평양으로 또 돌려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삿짐을 싸고 있는데 자기 PC에 있던 파일이 증거로 딱 제시됐다는 소식이 접촉하자 부인하고 같이 미국으로 튀었어요. 그 파일이 얼마나 중요한 파일이면은 이 사람이 아들과 딸을 갖다 다 버리고 미국으로 망명을 했겠냐는 거죠. 그리고 범인연 유럽본부하고 북한 대사관하고 얼마나 친한 사이면은 자기가 쓰던 PC를 갖다 줬겠어요. 그러면서 송도율 씨가 거기 그 파일 안에 자기가 김철수면서 노동당 정치부 후고위원이라는 파일이 있었다라고 그 자서전에 쓴 거예요. 본인이 시인을 한 거네요. 네네. 그 파일을 증거 능력이 없을 수는 있어요. 뭐 여러 번 거쳤었지만 그렇지만 그거 자체 나와 있는 사실은 팩트라는 얘기죠. 근데 이 사실을 이사님은 그 전에도 알고 계셨나요? 아니, 저 한 보름 전에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그 방송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요즘 그 송두율은 뭐 하나 하고 찾다 보니까 자서전을 발간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송두율 씨가 이런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명확한 근거나 이런 걸 좀 가지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검찰 그 기록 북한 대사관에서 나왔던 파일은 사실 믿었죠. 근데 뭐 법원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스스로 그거를 갖다 이제 자서전에서 자복을 하니까 이들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역사가 흘러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해석하지 못했던 그리고 놓쳤던 부분들이 또 새롭게 해석이 되고 진실이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저 통일이 돼 갖고 북한 평양에 있는 자료들이 딱 오픈되는 순간 그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좀 빨리 좀 공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7년에 미국 MIT에서 박사과정에 있었던 이재환이라는 분이 이제 여름방학 때 유럽 배낭여행을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행방불명이 됐는데 북한에서 의거 귀순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부친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부친이 검사장 출신의 법무부 차관하고 당시 민정당 국회의원을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 사람 아들이 의거 부를 했다고 그러니 얼마나 저기예요. 황당하게. 그래서 막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비엔나에서 북한 공작원한테 납치돼 갖고 포섭이 아니라 납치가 된 거죠. 납치된 걸로 이제 판명이 났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북한 여성하고 결혼을 해갖고 이제 무슨 연구소에서 다국적 기획의 폐해를 갖다 연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왔는데 그 다음에는 얘기가 이제 국제 사면위원회에서 이제 가족들이 좀 연락을 하게 해달라고 그 사면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했대. 사면위원회 조사를 해보니까 탈북하려다 체포돼갖고 정치범죄 형사에 들어갔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 다음에 한 1, 2년쯤 있다가 2001년에 북한 적집사자에서 이 사람 사망했다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망한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79년에 고상문 씨라고 그 수도여고에서 지리교사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 제출하는 그 우수 논문에 뽑혀갖고 그 포상으로 네덜란드 지리연구소에 1년간 연수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연수를 하시다가 유럽에서는 이제 부활절 기간 중에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준답니다. 그래서 휴가를 맞아서 이제 노르웨이에 이제 그 관광을 갔는데 그 노르웨이에서 가방을 잊어버렸는데 거기 여권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복잡해지셨네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권을 재발급, 여행 증명서를 대사관 가서 발급받으면 된다 싶어갖고 택시를 타고서 한국 대사관 가자 하고 갔어요. 택시 기사가 북한 대사관에 이 사람을 집놨네. 그래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평양으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양반이 이제 신혼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고 부인은 한국에 있었는데 임신 중이었었는데 이제 끌려가서 그저 의거 기순했다고 이제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국의 소리 방송에 나와갖고 대남 방송도 좀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한 십몇 년 하다가 폐인이 됐다는 소리도 들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여튼 별의별 얘기가 지금 그 나오는데 이분이 참.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간 거는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론이 이제 막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니까 풀려나서 네. 지금은 농업관계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는데 이제 부인이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97년인가 이제 우울증이 도져갖고 투신 자살을 하시고 아이고. 완전 가정이 완전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에서 납북된 분이 한 12분 계시고